1차 시 데이터 분석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마인드셋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개념과 특성입니다. DIKW라는 피라미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데이터가 전공자의 시각에서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데이터로부터 정보, 지식과 지혜로 이끄는 피라미드라는 발전 단계가 이론적으로 정립돼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개념적인 정의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조사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죠. 다른 데이터들과 결합을 한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매장별 판매량을 조사한 것이었는데요. 화장품 회사의 지점이 A 지점이 있다, B 지점이 있다. 이런 것이 데이터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어떤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또 A 지점에서 판매량이 100개 정도 팔렸다. B 지점에서 200개 정도 팔렸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면 있는 그대로의 양적인 크기 자체,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이 내용 자체, 즉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미 부여를 위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가공 처리를 하게 되죠. 팩트라고 하는 데이터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상호 관계를 비교하면서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것을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정보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가공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렸는지, 사칙 연산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요. 실제 예를 보시면 A 지점에서 100개 정도의 화장품이 팔렸고 B 지점에서 200개 정도가 팔렸잖아요. 이 자체를 비교했을 때 B 지점이 A 지점에 비해서 판매량이 2배 정도 월등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죠. 또 이 화장품 판매 회사의 월별 판매 실적이 한 달 평균 300개 정도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죠. 과연 이 양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 자체의 사실을 비교 관점에서 정리해서 단순하게 빈도수를 비교했는데 막대 그래프로 높낮이를 비교하는 등의 가공 처리를 한다면 의미 부여가 좀 더 명확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실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가정하에 가공 처리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액션을 일으키는 근거로 활용되는 내용, 이것을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A 지점이 B 지점보다 판매량이 2배인 것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부서나 배송부서 입장에서는 A 지점 대비 B 지점에 물건을 공급할 때 2배 정도 차량을 준비해서 배송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배송 주기도 A 대리점에 B 대리점에 비해서 조금 더 빈번하게 해서 200개 정도의 판매량이 출시될 수 있도록 판매량 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B 지점이 2배 정도 A 지점에 비해서 판매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성과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제품의 공급량을 늘리고 단가도 할인하는 혜택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정보가 하나 만들어지면 각각의 부서가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도 정해져 있고 이것을 가공하는 정보 자체도 정해져 있는데 공급 혹은 성과평가 부서에서 활용할 때 각자 자기 부서 관점에서 근거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판매 실적이 300개 정도니까 생산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300개 정도의 물건을 매월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 라인에서 화장품을 가공해서 만들 때 화장품 원료의 수입, 생산 인력의 운영, 이런 스케줄링 같은 작업을 할 때 300개를 기준으로 생산될 수 있게, 다시 말해
재고량이 적어도 300개 정도가 준비될 수 있게 생산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죠. 이처럼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로 출발해서 가공된 정보를 각각 자기 부서, 담당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업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로션이라는 일련의 사실로 출발해서 정보로서 가공 처리하고 지식으로서 업무에 활용했는데요. 로션만 분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분석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면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이 분석도 1년 내내 동일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계절에 따라 이런 패턴이 다르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왜 이런 판매 실적 차이가 날까? 판매 방식이라든가 지점마다 지점의 입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확대된 시각으로 매장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여러 각도의 분석 같은 것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하나의 데이터 분석의 경로로 데이터, 정보, 지식 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이것을 다른 분야로 확대 응용하는 아이디어, 여기까지 발전되면 이런 것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이런 경로 중 하나의 출발 시점으로서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라는 용어보다도 데이터에 훨씬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자체, 다시 말해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석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노하우가 지혜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최근 시점에서는 데이터가 더 부각되어서 강조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몰 데이터하고 빅데이터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분석 목적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이 이럴 것 같다. 주로 성별의 차이라든가 지역별 차이, 광고 수단의 차이, 이런 것들을 대안 비교를 해보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썼는데요. 빅데이터 시대는 주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대가 열렸죠. 과거 스몰 데이터 시대에는 주로 집단 개념으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측면에서 분석했다면 지금은 홍길동이라는 개개인이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했을 때 반응을 보일 것 같다,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서베이라든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성격을 갖는 데이터 종류들을 대규모로 입수해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고 분석 기법도 전통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패턴을 추론해보는 추론 통계, 주어진 데이터의 기본적인 패턴을 분석해보는 기술 통계 같은 것을 다루어 봤었는데 최근 빅데이터 시대에는 머신러닝 기법이라든가 멀티미디어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딥러닝 기법까지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에 다루었던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 더 이상 안 쓰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기법이 고유하게 작동하는 기능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기법이나 딥러닝이 수행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양쪽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나 실전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저희가 기술 통계와 이것을 중심으로 일부 제한적인 추론 통계를 다룰 예정이고 이어지는 머신러닝 과정과 딥러닝 과정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어서 커버리지가 넓게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석 도구 면에서도 과거에는 상용 도구 위주로 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R과 파이썬과 같은 오픈소스와 제한적인 개인 PC가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대규모 인프라를 무료 혹은 저렴하게 함께 이용 가능한 시대가 열렸고요. 또
분야도 기존의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활용하고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도와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데이터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사용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존에는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을 전공해야만 분석 사용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주어진 여건에 맞게 입수한 데이터를 업무 목적에 맞게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셀프 분석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알고리즘이나 이론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간단한 기능 함수도 제공되고 있고요. 기존의 법제도적인 면에서, 비용 면에서 데이터를 입수하기가 어려웠는데, 전문가 유저 그룹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공공 데이터, 민간의 오픈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분야로 집중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전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열린 것이죠.